네, 데일리 라이브 2부 오늘은 ETF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. 윤재홍 산업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살펴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큰 주제 안에 있는지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정치 이슈 후각된 글로벌 시장이라는 한마디를 주셨어요.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다시 또 부각이 그렇죠. 됐고, 프랑스도 뭐 총리가 사임했다 재임명됐다가 이리저리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, 일본도 그렇고 최근에 글로벌리 정치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시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줬던 것은 결국엔 이 미중. 네. 저희 트위터 한 방에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네. 했었죠. 그래서 어떤 이제 시장 뭐 차트 가지고 이제 시장 동향들 좀 짚어보게 네. 되면요. 일단 뭐 지난주 이제 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사실 좀 약세, 특히나 이제 금요일 위주로 해서 좀 시장이 많이 빠졌던 그렇죠.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 초반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AI 산업 중심으로 좀 상승 보였다가 결국 이 대중국 추가 관세 네. 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하락 마감을 했고, 공이 뭐 S&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이라든가 이런 주요 지수들 이제 주간 단위로 전부 다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들. 그리고 뭐 글로벌 뭐 섹터 산업이라든가 이런 네. 것 단위로 좀 살펴봐도 지금 뭐 유틸리티라든가 혹은 이제 뭐 필수 소비재 정도, 그래서 약간 뭐 경기 방어적 성격을 그러네요. 보이는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. 특히 뭐 미국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. 좀 이제 우려가 되면서 뭐 미국 리테일 쪽이라든가 혹은 뭐 은행이라든가 뭐 경기 소비 이런 쪽들 좀 큰 낙 좀 보였었고요. 네. 그나마 이제 올라왔던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뭐 유틸리티 그리고 뭐 필수 소비 정도 버티는 모습 보였다. 이 정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에 대한 걱정도 일부 있는 상황에서 정치 이슈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흔들렸던 흐름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,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침체된 분위기 안에서 그나마 방어적인 성격의 것들만이 선방했던 주간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정치 이슈 부각됐고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불안한 요인들을 일부 반영했던 주간이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, 이 불안하다라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지표들이 있죠. 네, 우선 뭐 차트 보면서 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? 네.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지난주 시장 불안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공포지수라고 보통 불리는 이 빅스 지수가 네. 급등을 했습니다. 지금 이제 차트 내에서는 이제 주황색 선 나타나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. 같고요. 그다음에 이 빅스 지수를 따라가는 또 ETF들이 또 있어요. 보통 ETP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네. 빅스 지수 ETP가 있습니다. 역시나 이제 급등을 했어요.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 공포주 자체로도 지금 거의 한 30% 정도 이제 급등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이 빅스 ETF들도 좀 급등을 했습니다. 네. 다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빅스 ETP 보시게 되면 이 중간중간에 이 빅스 지수가 이 튀어오르는 거에 대비해서 훨씬 더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렇죠. 상황, 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 좀 확인이 되고, 특히나 빅스 지수 지금 올라온 거 보시게 되면 지난 4월 달까지는 지금 근접을 못 하고 있지만 이 중간중간 올랐던 부분들, 최근에 좀 고점 그나마 좀 올라갔던 부분들까지는 좀 근접을 했어요. 네, 그러네요. 근데 이 빅스 ETP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가격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. 네. 요게 그 ETF 이제 뭐 구성 종목들 좀 보게 되면 뭐 빅스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운용을 하고 있는데, 이런 것들이 이 롤오버가 좀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. 굉장히 좀 빨리 녹는 측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장기 보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적합하다. 요거까지도 좀 당부하면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 빅스가 움직이는 것 대비해서 이슈가 덜 반영된 상황에서 또 이제 같이 따라 녹는 경우가 있다 해서 장기 보유에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함께 주신 것 같고, 일단은 빅스가 주간으로 30%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에 어쨌든 불안한 마음들이 녹아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자금은 어느 쪽을 향했는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. 네. 최근에 어떤 뭐 미국 유형별로도 좀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정말 단어 하나로 좀 말씀드리면 네. 이제 U라고 좀 말씀드릴 수 U요? 예, U. 예. U자 형태처럼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 좀 살펴봐도 어떤 뭐 대형 이제 사이즈별로 쭉 늘어놓게 되면 이 왼쪽 끝에 있는 뭐 대형주, 뭐 초대형주, 그리고 반대쪽 끝에 있는 초소형주가 양끝 좀 올라와 단에. 있고, 네. 그렇지, 양끝단에 있는 것들이 좀 올라오고, 네. 중간에 있는 뭐 중형주라든가 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 보이는 그런 경향들이 좀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고요. 네. 자금 측면에서 좀 살펴봐도 이 양쪽 끝에 있는 이 주식형 같은 경우는 이 대형주라든가 혹은 뭐 미국 주식 전반 혹은 뭐 채권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이 낮은 것들, 아니면 아예 뭐 개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네.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 한 주 정도 지금 미국 ETF 시장 자금 동향 좀 살펴보더라도 지금 주식형 탑 10개 카테고리 내에서 주식형은 어떤 뭐 미국 주식 전반이라든가 미국 대형주 정도밖에 없어요. 네. 나머지는 그러네요. 거의 대부분이 어떤 뭐 채권형이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
이런 쪽들. 그래서 지금 이제 기금속은 이제 금이 좀 대표적이겠죠. 네. 지금 4,000불 좀 넘어서고 계속 지금 가요. 굉장히 네. 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자금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네. 움직이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는 거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시장이 움직이는 안에서도 일부 보수적인 자금의 운용이 포착된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지난주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사실 지난주 후반에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? 네, 우선 뭐 정치 이슈 관련해서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정치랑 경제, 뭐 사회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맞물려서 좀 돌아가고 그렇죠.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정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트럼프 이기 들어와서 좀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,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한 이후에 어떤 뭐 방위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. 근데 사실 이 정치 논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성을 약간 뛰어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네, 것 같아요. 네. 예를 들어 뭐 무기 같은 경우도 사실 무기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효용성이 전혀 없죠. 그렇죠. 이런 건 무기를 가지고 뭔가 생산성 있는 걸 네.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효용성이 없는데 이 정치라는 논리 하에서 이제 의미를 갖는 네, 거죠. 그렇죠. 의미를 갖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좀 붙게 되면 또 뭐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뭔가 그 이상의 뭔가를 좀 어떤 지속성을 그러네요. 가지고 좀 네.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특히나 지난주에 부각된 부분은 이 미중 그래서 어떤 시장 전체적인 내러티브는 결국 핵심은 AI 네. AI 내에서 미국이랑 이 중국의 어떤 갈등 부분이 좀 부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건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 이 선으로 나타내는 거 좀 살펴보시면 네. 주황색 선은 이 미국 반도체, 그다음에 검정색 선 나타내는 것은 이 중국 반도체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. 같고, 그다음에 음영으로 나타내는 부분은 이 미국 반도체 ETF들에 대한 이제 수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뭐 미국 반도체 관련해서는 4월 달에 이제 주가 급락했을 때 자금이 굉장히 좀 세게 잠깐 들어온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유출이 빠지네요. 되고 있는 네. 상황이에요. 어떤 뭐 주도주로서 그런 지위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어떤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불안감에 그러네요. 좀 더 이제 방점을 두고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쨌거나 이 AI 산업 관련해서 이 AI 관련된 이 키워드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뭐 반도체다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 공이 뭐 사활을 걸고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네. 좀 산업이다라는 부분은 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일단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미국 반도체에서는 자금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.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갈등이 팍 불이 붙는 듯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또 파박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중국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히토류 관련된 것들인데 이쪽도 움직임 어땠는지 좀 볼까요? 네, 우선 뭐 히토류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지금 쟁점의 가장 핵심이 네, 되고 있는 그렇죠.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 글로벌 히토류 산업 그리고 이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히토류 산업, 중국 기업들 묶어놓은 네. 히토류 산업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이 이제 주가 좀 굉장히 좀 강한 모습 계속해서 좀 그러네요. 유지가 되고 있어요. 네. 특히나 4월 달에 이 관세 이슈가 부각됐을 때는 이제 좀 같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미중 갈등의 지금 핵심 주제 중에 하나로서 그렇죠. 주가 자체는 좀 굉장히 좀 탄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같이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짝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쨌든 꽤 의미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계열을 좀 늘려서 보니까 확인이 되고 있네요. 이어서 이제 아시아 쪽의 상황을 짚어볼 텐데 일단은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확인해 볼까요? 네, 우선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시장이 좀 길었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금요일 하루만 좀 개장을 했고 그 전주는 이제 월화수목 요 정도 좀 개장을 했었고요. 일단 뭐 시장 동향 자체로만 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은 약간 좀 전체적으로 뭐 자금 단위에서는 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. 우선 뭐 전체적으로 이제 금요일이었기도 했고 연휴 중에 있기도 했고요. 그렇죠. 연휴 중에 있기도 했다 보니까 좀 이제 한산한 모습이었었고요. 일단 뭐 자금 동향 자체로만 좀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내 주식들 위주로는 조금은 이제 유출이었다는 부분들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위주로 좀 자금이 들어왔던 상황이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10월 들어서 이제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 좀 살펴보게 네. 되면 뭐 반도체라든가 이제 반도체가 좀 들어있다 보니까 또 대형주들 위주로 좀 강한 모습 특히나 이제 10월 들어서 여전히 좀 강한 이제 키워드를 좀 살펴보게 네. 되면 어떤 뭐 반도체라든가 뭐 반도체로 대표되는 뭐 IT 네. 그다음에 뭐 원자력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강한 모습 보여오고 있다라는 거 좀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국내 쪽에 이 해외 테마형 ETF들 잠깐 좀 말씀드리고 좀 네, 넘어갈게요. 일단 그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 해외 테마형 ETF들 좀 순자산총액 상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중국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 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. 네. 일단 뭐
여러 이제 국가마다 좀 ETF가 상장이 되어 있지만 한국 시장에 좀 굉장히 좀 독특한 경향들이 좀 있어요. 좀 말씀드릴 만한 것들은 뭘까요? 일단 첫 번째는 이 대표 ETF, 이제 운용자산 상위 ETF들 내에 해외 지수 추정 ETF들 좀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떤 뭐 미국이라든가 미국은 뭐 S&P 500 위주로, 혹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토픽스라든가 니케이 225 이런 대표 지수 ETF들이 이제 운용자산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1위가 S&P 500 ETF. 특히나 이제 지난주 처음으로 이제 사상 최초로 이제 10조 원 돌파한 ETF도 이제 S&P 500이었었고요. 네. 이 외에도 나스닥 100 이런 대표주들 그리고 해외 테마형 ETF들도 라인업이 좀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정치 이슈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치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정책 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여전히 뭐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부분은 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런 측면에서 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 해외 테마형 ETF들 역시도 좀 유용한 좀 수단이 될 것 같고요. 일단 지금 순위를 좀 보시게 되면 이 중국 전기차 그리고 뭐 미국 AI 전력 인프라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좀 계속해서 좀 보다 보면 작년이랑 비교해서 작년 말이랑 비교해 좀 보게 되면 순위가 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. 중국 전기차는 여전히 계속해서 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작년 말이랑 비교해서 보게 되면 뭐 테슬라라든가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인도 이런 쪽들이 좀 순위에서 좀 밀려났고요. 새로 이제 순위에 올라온 것들이 이제 뭐 중국 관련해서 뭐 테크 탑10이라든가 차이나 테크, 그리고 뭐 차이나 휴머노이드, 그다음에 뭐 AI 전력이라든가 뭐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이 또 순위에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죠. 이 순자산총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금이 들어왔거나 이제 주가가 올라갔거나 이 두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고 있다라는 키워드로 역시나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 우리나라 분들이 안팎으로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운용 자산 상위 ETF들에서도 녹아서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일본 얘기도 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. 일본도 저희가 이제 뭐 정치 이슈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큰 정치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국가 중에 한 군데인데 그에 맞춰 시장의 움직임도 좀 변화가 있었어요. 네, 마지막 이제 정치 이슈는 이제 일본이 될 것 같아요. 프랑스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, 좀 일본은 이제 굉장히 좀 정치 구도가 조금 이제 바뀌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?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,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측면. 첫 번째는 이 엔화는 약세로 가고, 그다음에 증시는 좀 강세로 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엔화만 보유하고 있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한. 그래서 어떤 이제 완화적인 어떤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엔화만 가지고 있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검정색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엔화 ETF, 다음에 주황색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이 일본 토픽스 지수 ETF입니다. 지금 좀 확 갈리는 모습 좀 보이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정치 구도 자체가 좀 변경이 되면 이런 부분도 좀 지속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고 혹시나 이제 엔화 보유하신 분들은 좀 적절하게 좀 대응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윤재원 산림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. 여기서 보내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.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